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서정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우리 몸의 기둥, 척추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 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뼈 사이사이 말랑말랑한 구조물인 추간판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몸의 기둥, 척추. 이런 척추에서 발생하는 질환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인데,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뼈 사이로 돌출해 신경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통증이 발생하고,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의 변화로 신경이 눌려 통증이 발생한다. 통증이 발생하는 자세와 발병 원인, 그리고 발병 연령 등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척추의 대표 질환인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여러분들 주위에 척추 질환으로 치료받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척추 질환은 현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흔한 질환으로 전 국민의 5명 중에 1명은 척추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21년 전 국민의 22%인 1,100만 명 이상이 척추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질환,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이 있습니다. 두 질환은 신경이 눌리면서 증상이 발생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발생 기전, 연령대 등의 차이점이 있고 발생 정도와 증상에 따른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에 대해서 해부학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척추 앞 부위에는 네모난 뼈 구조물인 척추체가 있고,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는 연골 조직인 디스크가 존재합니다. 가운데 부위에는 척추관이 있고, 척추관 사이에는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뒤쪽으로는 척추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뼈와 인대 구조물이 있고 후관절 구조물이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흔히 디스크라고 하는데 사실 디스크는 질병이 아니고 척추뼈 사이에 있는 충격을 흡수하는 연골로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뼈 사이에 위치한 추간판이 손상이 되어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을 보통 디스크라고 하기에 이제부터는 제가 추간판 탈출증을 디스크라고 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MRI 사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측면 사진을 보시면 척추체 사이에 있는 연골 조직인 디스크가 탈출하여 가운데 부위에 있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누르게 되어서 이로 인해서 디스크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평면 사진을 봤을 때 한쪽으로 새어나온 디스크가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 수술을 하여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한 사진으로 말랑말랑한 젤리 모양의 연골 조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디스크를 일으키는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추간판의 노화로 인해서 추간판이 약화되면서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추간판의 압력이 상승하면서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변시나 기침, 재채기 할 때, 운동을 하다가 삐끗하면서 추간판이 압력이 상승하여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택배 업무나 물류 업무를 장시간 하게 되면은 허리에 부담이 가게 되어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도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를 사용해서 허리 힘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게 되는데
이럴 때 디스크가 잘 발생할 수 있고, 올바른 자세는 허리는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과 다리를 이용해서 물건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와 낙상 같은 그런 외상에 의해서도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잘못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게 되면은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일으키는 잘못된 자세로는 가방을 헐렁하게 매면서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가 허리에 무리를 주게 되고 앞쪽에 있는 디스크의 하중이 계속 전달되면서 허리 디스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현대인들은 의자에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의자에서 허리를 구부정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게 되고, 또 다리를 꼰 채로 앉거나 삐딱하게 앉는 자세를 오랫동안 하게 되다 보면은 디스크 한쪽으로 하중이 전달되어서 이로 인해서 허리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를 일으키는 잘못된 자세는 업무 중에 모니터를 낮은 높이로 하여서 경직된 자세로 오랫동안 있게 되면은 목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핸드폰을 장시간 사용하게 되는데, 고개를 숙여서 핸드폰을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은 목 뒤쪽 근육과 승모근 쪽이 경직되면서 이러한 하중이 목 디스크에 전달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목 디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0대 여자 환자분이신데 화장실에서 배변을 보다가 힘을 주는 과정에서 복압이 상승하여 디스크가 파열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40대 남성 환자분이십니다. 이 환자분은 발목이 골절돼서 기부스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고 허리를 구부려서 허리 힘으로 줍다가 실제로 환자분도 뚝 소리를 들었고, 이런 뚝 소리가 나면서 디스크가 파열된 경우입니다. 디스크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일 때 목과 허리 쪽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 디스크 때는 하지 방사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엉치부터 시작해서 전기 오는 듯한 느낌이 다리 발끝까지 쭉 뻗어 내려가는 듯한 하지 방사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의 경우에는 상지로 방사통이 발생하는데, 어깨부터 팔꿈치, 손가락까지 내려가는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팔다리 부위에 감각이 저하되거나 발목이나 발가락 힘, 또는 팔꿈치나 어깨 힘이 떨어지는 근력 약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대소변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데, 대소변 장애가 나타나는 이유는 디스크가 심하게 신경을 누른 경우에는 청골 신경이 압박이 되고, 이로 인해서 항문 관략근 신경 및 방광기능 조절 신경이 손상이 되어서 대소변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소변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응급 상황이 되고 대부분 응급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경이 눌린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는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할 수가 있고 근력 저하로 보행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하고 심한 경우에는 신경에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팔,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남게 되고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됩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엄마가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았다. 언니가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이는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유전자 진에 의한 영향은 없습니다. 단
가족이 같이 거주를 하고 같은 일을 할 수가 있기에 생활 습관 및 비슷한 직업군 또는 자식 생활 등의 그러한 거주 형태에 의해서 통계상으로 가족력이 30에서 40% 정도 있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이제 다른 주제인 협착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여러 이유로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입니다. 신경관 앞쪽에 디스크가 노화가 발생하게 되고 수분이 감소하여 딱딱해지는데 이로 인해서 팽윤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뒤쪽에 있는 인대 구조물이 두꺼워지고 척추관 주위에 있는 후관절 주위에 인대 구조물이 뼈로 변하는 골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져 협착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MRI 영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측면 사진을 보시면 앞쪽에 있는 디스크가 팽윤이 되어 가운데 부위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고 뒤쪽에 있는 인대 구조물이 두꺼워지면서 가운데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가운데 있는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고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협착증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평면 MRI 사진을 보게 되면은 아주 신경관이 많이 좁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왜 발생할까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경우는 대부분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질환입니다. 연골이 잘 형성이 되지가 않기에 선천적으로 척추관이 매우 좁아진 상태입니다. 후천적인 원인은 단순 퇴행성, 그리고 척추 전방전이증, 척추 분리증, 그리고 척추 수술 후에 발생할 수가 있고 골절 같은 외상 후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 퇴행성은 나이가 들면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디스크의 팽윤 및 뒤쪽에 인대 구조물이 두꺼워지면서 척추관이 좁아지는 상태입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에 의한 협착증은 허리뼈가 반듯하게 정렬이 돼야 되는데 앞쪽으로 밀려나면서 그 사이에 있는 척추관이 좁아지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서 협착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척추뼈 사이에 연결하는 부위가 분리되는 척추 분리증이 있습니다. 척추 분리증은 저희 국민의 10명 중에 1명 정도에서 있는 흔한 상태인데 이러한 척추 분리증으로 인해서 가운데에 있는 척추관 신경이 눌리면서 협착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척추 수술 후에도 오히려 협착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유압술 같은 수술을 하고 난 후에 그 유압술 수술 위쪽이나 아래쪽에 척추관이 좁아지는 협착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상, 특히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골절로 인해서 그 골절된 뼈가 가운데 있는 척추관을 누르게 되어 이로 인해서 협착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와 협착증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인으로 디스크는 주로 급성으로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 협착증은 서서히 진행하는 경과를 보입니다. 연령대도 디스크는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협착증은 질병의 경과 자체가 서서히 진행하기에 50에서 70대의 고령층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디스크와 협착증의 증상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디스크는 허리를 굽힐 때 통증이 심해지고
그러한 이유는 척추체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허리를 구부릴 때 눌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디스크는 앉아 있을 때 통증이 심하고 서 있거나 걸으면 오히려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협착증은 허리를 굽히면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허리를 구부릴 때 척추관에 눌리고 있던 신경이 감압이 되면서 오히려 증상이 호전됩니다. 그래서 협착증 환자분들은 걸을 때는 다리에 통증이 생기고 먹먹해지면서 힘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앉아서 쉬면은 통증이 호전됩니다. 두 질환의 공통점은 허리, 골반, 엉치 쪽 통증 및 다리 쪽으로 생기는 방사통 및 하지 근력 저하 현상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디스크 환자, 협착증 환자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지, 또 결국 수술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5에서 10% 정도입니다. 대부분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수술적 치료의 종류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비수술적 치료의 종류로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신경주사치료, 운동치료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통증을 줄이고 증상을 호전시켜서 수술까지 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약물치료는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를 복용하는 겁니다. 소염진통제를 통해서 염증 반응을 줄여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근육이완제를 복용하면서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풀어주고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의 압력을 하강시켜서 통증을 호전시키는 겁니다. 물리치료는 허리 근육 긴장도를 완화시키고 급성기 염증 반응을 감소시켜서 최종적으로 통증을 감소시키는 치료입니다. 물리치료의 종류로 찜질팩이나 핫팩 등을 이용한 온열치료, 그리고 냉찜질을 이용한 한냉치료가 있습니다. 또한 허리 뒤쪽에 있는 근육에 찌릿한 전기 자극을 줘서 하는 전기치료가 있으며, 견인기를 통해서 목과 허리를 당겨서 신경관의 압력을 줄이는 견인치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진료를 보러 가시면은 신경주사치료를 많이 받게 됩니다. 신경주사치료는 스테로이드 및 효소제제를 투여하여 염증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호전시킵니다. 신경주사치료는 횟수와 기간이 중요합니다. 횟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차례 최대 3개월까지 시행을 하게 되고, 3개월 이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장기간 시행할 경우에는 오히려 염증이 악화되고, 주사치료를 오래 하다 보면은 주사치료에 대한 내성이 생기며, 또한 신경유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감염까지 돼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에 신경주사치료는 1년 이상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정밀검사 및 수술적 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시는 게 낫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 운동치료도 많이 시행하게 됩니다. 운동치료는 스트레칭 및 허리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치료를 하게 되고, 이러한 운동치료는 급성기 환자분보다는 만성 환자에게서 시행하며 집에서 허리 뒤쪽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및 인대 쪽을 스트레칭을 시행하여서 갑작스러운 증상 악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환자분들이 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허리 통증은 완화시켰는데 그러면 척추 질환이
완치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한번 튀어나온 디스크는 다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비수술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감소시키고 더 악화되지 않게 통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통증 호전 후에는 그대로 지내는 경우가 많기에 결국 수술까지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척추 환자의 5에서 10%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있고 비수술적 치료를 6주 이상 진행했음에도 호전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허리나 목 통증을 가볍게 생각하고 팔다리 저림 증상을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로 생각하고 또 나이 들어서 생기는 근육통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치료를 미루다가 상태가 악화돼서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너무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바로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수술적인 치료로는 대표적으로 현미경 수술과 척추 유압술, 내시경 수술이 있습니다. 현미경 수술은 수술 부위를 5배에서 10배 정도 확대해주는 현미경을 보면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고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는 치료입니다. 척추 유압술은 저희가 흔히들 나사 박는 수술이라고 하는데 디스크를 제거하고 척추관을 넓힌 후에 나사못을 고정하여서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내시경 수술은 최소 침습 수술로 최근에 가장 곽강받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내시경 카메라로 병변을 근접해서 보면서 수술기구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디스크를 제거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절개를 크게 했던 유압술, 개복술에 비해서 절개 부위가 0.5cm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또한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합병증이 적기에 고령 환자분들에게도 부위 마취를 통해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되고 3일 정도면 퇴원을 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을 이용하여 병변 바로 옆에까지 근접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치료하기에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고겠죠. 수술 안 하는 것이 최고고 척추 질환은 치료를 통한 호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평소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뒤쪽에 바짝 기대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는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허리 대신에 다리 힘을 이용해서 물건을 들어야 하며 물건을 들 때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야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서 허리 힘을 꾸준히 길러야 하며 장시간 앉아 있을 때는 자주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체중 감소를 통해서 허리에 부하를 줄여서 디스크에 작용하는 압력을 줄여서 디스크와 협착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척추 질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협착증 수술을 받은 지 6주째입니다. 걷기 운동을 하려고 운동화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떤 신발을 신어야 좋을까요? 당연히 하이힐은 안 됩니다. 굽이 딱딱한 구두도 좋지 않습니다. 다나처럼 굽이 없는 신발보다는 굽이 있는 적당한 쿠션의 운동화 신발이 좋습니다.
너무 푹신하여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안 좋기에 그러한 신발도 신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운동과 거꾸리 운동 중 디스크 환자에게 좋은 운동은 뭔가요? 추간판 파열은 급성기 질환이라서 거꾸리 운동을 하면은 안 됩니다. 걷는 운동은 디스크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는 드물기에 통증이 견딜만 하다면 하셔도 됩니다. 다만 복대를 차서 복압 상승을 유도하여 허리에 디스크에 충격이 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척추 질환으로 1년째 근육 이완제를 복용 중입니다. 근육 이완제를 장기 복용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을까요? 모든 약의 장기 복용은 안 좋습니다. 소화장애나 약물 부작용 등으로 인해서 콩팥이나 간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복용하는 상황이라면 원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 및 재활 치료 방법은 맞는지 치료법에 대한 변경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또한 수술 후에도 약물 꾸준히 복용 중이라면 멈추려고 노력을 하고 최대한 근력 강화 운동을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척추 질환은 바른 자세와 평상시 운동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전문의와 상의해 운동의 강도 및 비수술적 치료부터 시행해 봐야 합니다. 또한 척추 질환은 원인 및 증상의 정도만큼 영상 검사에서 보이는 중증도가 중요하기에 타병원으로 내원하실 때는 기존 병원에서 촬영한 CT와 MRI 자료 등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